자, 히트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비밀. 히트 상품의 비밀. 히트 상품 BTS, 비하인드 씬. 비하인드 씬.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좀 기다려왔던 주제인데요. 이 주제만큼은 우리 황영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혼구 황영 이전에 혼마구로 황영이라고 불렸었죠. 혼마구로 황영. 황영이 미식가시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 참치에 강합니다. 참치 미쳤죠? 참치 덕후. 참치 덕후. 참덕. 네, 저희가 지금 히트 상품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세상에 없던 상품, 세상에 없던 영역을 개척한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참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치. 참치 하면은 우리 혼마구로. 이거 또 혼막으로 됐어. 황영, 우리나라에서 참치가 언제부터 캔이 언제 들어왔죠? 이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야. 진짜 이거는 꼭 이거 진짜 유니크합니다. 1982년 10월 13일 매일경제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찾으신 거죠? 네. 명태, 참치 등 원양 수산물 가공 박차. 이게 헤드라인이고요. 원어 수출의 한계가 있어서 국내 시장을 노린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수산물의 수출 시장 여건이 크게 악화되자 국내 원양어업 업체들은 속속 제품 가공에 참여하면서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옛날엔 잡기만 하면 팔렸던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수산물 어획량에 대한 쿼타 제도가 실시되고 쿼타 제도가 실시되는 것도 하나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양업 업체로 유명한 데가 어디였어요? 동원. 대림수산이 제일 먼저 뛰어들었어. 사실은 대림, 동원, 그 다음에 사조, 그 맛살로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오양. 이런 게 다 원양어업 하던데요. 이게 시작인 거죠. 이게 시작인 거예요. 우리 경제 상황하고도 맞물려서 80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000불을 돌파합니다. 2,000불을 돌파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가는 단계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작용하는데,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된다는 건 의식주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먹고 살 만한 거 이제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은 퀄리티는 좀 더 고급스러운 이런 쪽으로 니드가 발생하기 마련이고요. 오, 한번 주세요. 왜? 갑자기? 아니 말이 좀 느려지고 이럴 때 해줘야 돼. 그래서 칼라 테레비 81년에 나왔잖아요. 일상생활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80대 초반이에요. 80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다 깔린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안 가면 안 돼? 그냥 참치 쪽에서 있으면 안 돼? 참치하고 관련이 있어서. 진짜? 네. 세탁기,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우리나라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소개돼서 80년대 초중반에 모든 가정이 보급돼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식생활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물을 사서 가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1차 가공돼 있거나 지금 형태의 어떤 에치아말 형태의 반조리 형태거나 레토르트, 우후죽순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원래 참치 캔은 원래는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네, 원래 미국에서 괜찮아. 만들었어요. 참치 잡아서 얘네들이 뭐 회를 먹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왜 그럼 참치를 통조림을 만들었냐면 전 세계 그 물고기 생선 통조림 중에 제일 포션이 큰 게 연어? 또 꽁치. 꽁꽁치캔. 정어리예요, 정어리. 정어리. 정어리가 한 번 잡을 때 정말 많이 때로 몰려다니니까 꽁치도 그렇지만, 참고로 등푸른 생선은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이 있는 거냐면 정어리도 마찬가지예요. 등이 푸르고 배는 어떤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그래서 바다 위에서 보면 파란색이 보호색이고요. 흰색이어서 밑에 포식자가 보기에는 하얀색이라서 그게 보호색인 거예요. 이 새끼들이 따라서 때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때로. 굉장히 스피디하다고 이런 걸 잡아먹는 거예요. 정어리든 꽁치를 잡아먹는 게 참치예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로 수준은 조선시대의 정책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섬에 사람을 거주하지 않게 했어요. 공도 정책이라고 그래요. 섬을 비우자예요. 그래서 왜구가 출몰했었던 배경에는 그것도 작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산어부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까운 바닷가에 가서 생선 잡아서 관찰을 하지 좀 멀리 가서 스피디한 걸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 등푸른 생선이 좋다 이런 구라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제국주 일본 시대 때 왜 등푸른 생선 잡았냐? 그거 잡아서 못 썼어요. 기름으로 쓴 거예요. 기름을 뽑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였기 때문에 많이 잡고 먹여야 됐던 거라. 그만큼 때로 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어리예요.
정어리 통조림은 값도 쌀 뿐더러 영양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정어리 통조림 납작하게 껍데기 갈아서 빽빽하게 넣거든요. 그래서 성문 기본령에 나온 표현이 뭐였어요? 버스를 탔는데, 성문 기본령. 버스를 탔는데 사람이 빡빡빡 꽉 차서 너무 혼잡하다 그런 걸 관용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Packed like sardines. 정어리가 패킹된 것처럼 사람이 많다 이 뜻이에요. 미쳤다. 미군 방위 출신이잖아. 주한미군. 아, 미군 방위. 미방. 그래서 정어리 통조림 딱 열면 몇십 마리가 꽉 지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만큼 값싸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럼 미국 어부들이 정어리를 잡아야 돼. 정어리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정어리를 다 잡아 처먹은 참치 새끼들만 걸리네? 그런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참치를 잡아. 그래야 정어리도 살아남을 테니까. 이 오라는 정어리는 안 오고 참치만 오니까 이 잡았는데 먹는 방법이 미국은 회도 안 먹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삶아서 그냥 캔으로 해서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쓰임새가 튜나 들어가는 샐러드나 샌드위치 이런 거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래도 워낙 거긴 인구가 많으니까 그게 사실은 참치 캔이 시작된 그 오리지널 스토리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역시 나 혼막으로 진짜. 와, 정어리 보호하려고 참치 잡다. 와, 대박. 그래서 대박. 미쳤다. 일본도 참치캔을 만들어요. 근데 그때 일본 참치캔을 뭐라고 받으면 바다의 닭고기 시치킨이라고 해서 팔아요. 저 아닙니다. 잠깐만. 여긴 것 같아. 아, 미안합니다. 녹화 중에 카톡을 켜놓은 황영입니다. 녹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3시간 좀 넘었네요. 자, 1번 큐. 그리고 한 100년 전만 해도 사실 일본이 대단한 나라였던 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1930년대부터 정밀기계 카메라 만들어서 수출했으니까 그때 일본에서 그 가장 수출 많이 하고 가장 앞섰던 카메라 브랜드가 캐논이죠. 캐논은 왜 캐논입니까? 몰라요. 와, 이런 거 너무 좋다. 비밀. 캐논의 비밀. 캐논 브랜드는 원래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천수 관음보살에서 나온 얘기예요. 관음보살의 일본식 발음이 콰논이에요. 콰논. 미쳤다, 진짜. 그래서 최초 초기의 캐논 브랜드 로고를 보시면 관음보살이 있어요. 근데 그 발음이 뭐다? 관음보살의 발음이 콰논. 근데 이게 수출을 하고 그러는데 양놈들한테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무서워. 비주얼이 무서워. 콰논 발음을 제일 쉽게 표기하게 바꾼 게 캐논이에요. 그럼 캐논의 변주곡은 그건 아니라고 치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끔 캐논이 N이 하나 더 들어간 대포에서 나온 거다. 대포도 슛 쏘는 거고 카메라도 슛이니까 캐논이다라고 우기는 브랜드 전문가라는 새끼들이 몇 명 있어요. 너무 좋아해, 나. 개뿔도 모르면 닥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콰논을 시작했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00년 전 일본은 어찌됐건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그 당시 서구 열강과 비슷하게 따라잡을 했던 정도로는 했던 거예요.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참치캔이 나왔고 20-30년 후에 일본에서 또 참치캔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팔기 시작한 게 50년대예요. 그게 제품 이름이 시치킨이에요. 바다의 닭고기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시치킨이라고 하면 참치를 의미하게 돼요. 바다의 닭고기. 그래서 지금도 팔린다고 하고 저는 먹어보진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썼던 표현인 것 같긴 해요. 바다의 닭고기란 표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원양 업체가 잡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수의 돌파구를 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공략이 가능하겠죠. 이제 냉동, 해동 기술이 확보된 상황이니까 잡은 걸 가지고 회로 먹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겠죠. 그죠? 그래서 동원, 오양, 사조 다 횟집을 했죠. 참치 횟집 있잖아요. 맞네. 그리고 그거를 보다 많은 사람에 먹이기 위해서는 가공한 형태의 편리한 형태의 참치캔이 나오게 되고 때마침 우리나라의 수준도 높아져 가고 서구적인 식습관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게 되고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여러 원형업체가 막 트라이를 했지만 최초에는 아마 동원 참치캔이 처음이라고 저는 기억이 나고요. 동원 참치가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우리 식생활을 바꾼 두 가지인데 참치캔하고요. 소세지가 아닌 소시지의 등장이라고 봐요. 분홍 소세지. 우리가 먹던 소세지, 그러니까 생선이 많이 들어갔고 그랬어요. 사실은 분홍 소세지가 아니라 마침내 여러분 기억하시는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프랑크 소세지. 프랑크 소세지의 변주 형태가 비엔나에서 팔았던 비엔나 소세지인 거예요. 근데 그것 사실은 일본에서 50, 60년대에
그거 된 게 들어온 거예요. 참치캔이 그렇게 들어오면서 아까 햇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혀 먹지 않았던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가 들어오면서 도입이 되면서 시장이 형성되게 된 거죠. 참치캔의 참치는 사실은 뭐 참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혼막으로도 있고 하지만 참치는 대부분 다랑어로 만들어요. 참치캔은 대부분 다랑어로 만들고 새치도 쓰이지만 뭐 새치, 가다랑어, 다다랑어 많잖아요. 메카도 있고. 근데 주로 다랑어로 쓰고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회 먹는 참치는 마구로라 부르고요. 그냥 참치캔은 튜나에서 나온 튜나라고 불러요. 명확히 구분돼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 뽑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디서 들을 수 없어요. 이건 유튜브가 아니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그러면은 어렸을 때 참치를 드셨어요? 참치 처음 먹어본 게 군대 있을 때. 미군 방위할 때? 네, 미군 방위할 때. 그러니까 참치 뭐 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참치 캔. 우린 지금 참치 캔 고등학교 때 얘기하는. 먹었죠. 황 형이 워낙 얘기 너무 멋있게 잘해주셔서 제가 약간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바꿔 빨라고 말한 거고. 요거는 참치 전체 히스토리로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참치 캔 전에 그래서가 무서워. 참치 얘기를 짧게 한번 더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참치 얘기를 해보자고. 그 채널 J에서 참치 잡는 어부 얘기만 극한의 직업. 네, 극한 직업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참치는 그물로 잡는 게 아니에요. 낚시처럼 해서 1회당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2년 동안 공친 어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으면 전기로 감전시켜서 작살로 해서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kg 넘어가면 정말 비싼 거고요. 그러니까 참치는 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냉장에서 일본 전역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잡히는 수량이 워낙 귀하니까 정말 비싼 어종이었던 거예요. 회로 먹기에도. 그 아오모리현이라고 있어요. 그 사과, 합격 사과. 유명한 아오모리. 거기 예. 오음인가 하는 큰 항구가 있어요. 그게 일본 참치 어항의 최고예요. 거기서 잡힌 게 최고로 쳐요. 그럼 일본은 얘네는 의미나 상징을 붙이는 걸 좋아하는 놈들이니까 새해 첫날 잡은 참치를 경매해서 그 경매가가 어떤 마케팅 포인트예요. 비싼 거는 3천만 엔 이런 게 있어요. 억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참치 그 프랜차이즈인데 얼굴 둥글둥글한 사장 얼굴 찍힌 게 있어. 그 새끼가 주로 사. 일본에도 참치가 대중화된 건 사실은 냉동 참치 때문이에요. 별로 쓸데없는데 참치가 어디서 많이 잡혀요? 남태평양. 원양어업 말고. 미국 쪽에서 참치 많이 잡혀. 근데 걔네들은 캔 말고 써먹을 데도 없어. 회도 안 먹어. 60, 70년대 일본이 대규모로 전자제품을 미국에 수출해요. 배로 가죠? 그랬다, 거기서 시원하다. 테레비, 트랜스라디오 다 내려놓고 거기에 냉동 그거로 해서 참치 실어 오는 거예요. 그게 일본 참치 대중화에 보이지 않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러면 참치는 뭐가 또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참치가 쫙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우리가 받은 거고요. 저 질문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런 뭐 어디 혼막으로 이런 거 파는 데는 한번 얼렸던 걸 해동한 건가요? 좋은 참치 횟집의 기준은 어떤 해동 기술을 쓰느냐예요. 거의 생참치는 거의 없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 관광객 많이 가니까 생참치 잘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괌, 사이판, 필리핀 가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맛있지도 않은 거죠. 기본적 회를 뜨고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사실 기술인데 그런 부분이 모자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참치가 이제 부위별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치 얘기 한 2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난 그래서 82년에 우리나라에서 참치캔을 만든 배경은 뭔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잡은 거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내수 시장에서도 팔아야지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적인 요인이 맞은 거죠. 펑키트리도 맞는데 위키트리에 보면 동원그룹 50년사에 나와 있대요. 참치 통조림 이제 동원이 만들 때 미국과의 무역 마찰 해결이라는 전략도 숨어 있었다고. 당시 동원 산업이 미국 스타키스트랑 거래 관계를 유지했는데 동원 측이 최대 공급자가 되면서 스타키스트가 물량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자 결국 국내 판매를 결심하게 된 거다. 쉽게 풀자고 S 업체가 있는 거야. 동원은 잡아서 거기에 납품을 했던 거야. 근데 그 S 업체가 그동안 100을 납품했으면 50만 해, 이 새끼야. 그럼 잡은 나머지 50 갖고 어떡할 거냐고. 우리 팔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걸 뭐 아름답게 무역 마찰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 쿼타에 걸리니까 잡은 거 해결할 수가 없고. 화를 내세요. 그렇다는 얘기지. 그런데 동원그룹에서 그 스타키스트를 인수했어요. 그건 멋있다. 비밀이다, 비밀. 그래서
동원그룹 2016년 홍보 영상 보면 그 스타키스트 거기부터 가갖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진짜? 문 감독님이 문피가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아, 우리를 박대하던 데를 인수했어요. 완전 멋있다. 거기서부터 홍보 영상이 시작을 해요. 이게 마치 우리 흥 소장이 성공해서 자기가 사장을 하면서 나를 직원으로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은 느낌이네. 간만에 우리 혼마구로 훈구 황영께서 훈구 본색을 좀 보여줬던 1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원 참치의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